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김포 서울 편입론, 정말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관련된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지역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제되고 그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 주민들 요구에 응답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서울과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는 수도권의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을 일치시켜서 수도권 주민의 편입 개선에 방점을 둔 실용적 가치 중심의 정책입니다. 누가 봐도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 전략일 뿐입니다. 헛짓거리 하지 말고 5호선 연장 등 교통 문제나 해결하라. 김포에 쓰레기 버리려 그러냐? 그런다고 펴줄 줄 아냐? 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김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편입 여부를 추진하겠다는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입니다. 나라의 미래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 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참 나쁜 정치입니다. 네, 지금 여러 의견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먼저 오늘 보신 네 분의 의견이 어떤지부터 궁금해요. 이 서울 편입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반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쭉 얘기해 주시고. 네. 저는 시대에 역행하는 어이없는 선거 이슈 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포를 갖다 서울로 편입하는 게 지금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 기대하는 게 국민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난개발도 아니고 난편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지역 분권 그리고 소위 지역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20년 동안의 흐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근시안적인 정책 제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데 그러면 저는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이 뭡니까?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지방균형발전 며칠 전에 기념의 날 가가지고 축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날 메트로폴리탄 서울을 만들겠다고 TF를 띄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뭘 믿어야 됩니까?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사전 논의가 전혀 없다고 하고 여당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연구를 이제 시작하겠다. 그러면 신중하게 이걸 검토해보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서 수도권 일극 체제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국토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대통령도,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걸었던 분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도권, 특히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하면 부울경 메가시티와는 결과, 철학과 기조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를 정략적이고 선거 5개월 앞둔 표퓰리즘이라고 비판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뇨한 혁신위, 아까 2호 혁신위는 승부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 조금 시간을 봐야 돼요. 하지만 이거는 저는 승부수가 아니고 자폭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왜 거론되게 됐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동연 지사가 그동안 경기도 분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로 나누겠다는 것이고 정말로 열심히 진심으로 그걸 추진했어요. 근데 김포시 입장에서는 경기 북도에 편입되면 위치상은 북도가 맞겠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경기 남도의 세수가 북도보다 서너 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북도에 포함되어 있는 시들은 재정 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재정적으로 힘든 도시들이 많아요. 김포시 입장에서는 경기 북도로 편입되느니 서울로 들어가겠다는 요구가 작년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김포시에서 꾸준하게 그 주장이 있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김기현 당대표가 당론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확 불이 붙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 하남, 뭐 심지어는 고양, 성남, 인접된 과천까지 도시들이 다 네. 들썩들썩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민주당에서는 이게 총선용 전략 아니냐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 발단은 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도 분도론에서 시작된 겁니다. 과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 교수님 생각도 네, 지금 궁금합니다. 일주일 이상 그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가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국민의힘이나 김기현 대표의 승부수가 지금 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갑자기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이 뜬금없는 발표가 됐다. 그리고 무슨 던지기식이다. 또 무슨 무슨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개 그 정책학에서는 정책의 창이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책의 창이 열리는 시기가 대개 그 선거를 앞두고 대개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거 전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선거를 전후하다 보면 각종 정책 이슈가 쏟아져 나가고 여기에서 잘 걸러지고 합의가 되면 되게 공약으로 연결되고 그 공약이 현실적으로 그 정책으로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과 과정을 갖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청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청주에서 청주청원 통합 과정 문제하고 또 행정수도 이전 과정 관련된 부분을 쭉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슈는 한 10년 정도는 국민의힘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아주 큰 쟁점이고 좋은 그 선제적 이슈를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방향성이 맞습니다. 뭐냐면 일단 그 행정구역과 관련해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같아져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맞고 또 세계적인 추세가 글로벌 시대의 국제 경쟁 시대에서 국가 간 경쟁보다는 도시 간 경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이나 뭐 북경이나 상해나 또 도쿄나 이런 데서 이미 메가시티로 다 지금 다 체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63년도에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좋은 방향에서 될 것이다.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잘 제기된 이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얘기를 왜 지금 꺼냈을까? 이것도 너무 시점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뭐 아까 포퓰리즘 얘기도 하셨지만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게 표에 그렇게 도움이 되나? 이게 궁금하거든요. 김 의원님. 예상해 보면 김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서울 편입이 안 되면 경기 북도로 편입되겠다는 것을 찬성할 김포 시민보다는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김포 시민이 훨씬 많을 거로 예상됩니다. 네. 근데 이게 수도권 전체에 있어서 국민의힘에게 총선에서 특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냐, 아니면 총선은 전국 선거니까 다른 지역까지 플러스가 될 거냐, 저는 그건 매우 의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김포 편입, 그리고 구리, 하남 여러 군데서 들썩거리니까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한 950만 명 정도 되는 서울시 인구에 100만, 200만을 더하는 게 메가시티는 아니거든요. 진정한 메가시티는 사실은 서울, 경기, 인천 2,600만 정도의 인구에 있어서 뭐 행정구역의 개편이 중요한 것보다는 거기에 교통망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어떤 조건을 어떻게 배분하고 2,600만이 사는 지역을 효율화하느냐, 이게 이제 메가시티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사자들, 그러니까 서울 편입이 직접적으로 이슈화되는 지역은 조금 유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선거판에 총선 이슈로 끌고 가기는 좀 무리 아닌가 싶습니다. 박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사실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뭐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이게 수도권, 특히 김포 빼고는 뭐 크게 영향이 있을까? 아니면 뭐 이슈 선점에 뭐 그런 걸 노린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 전환용으로는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국면 전환용으로는. 근데 이게 정말로 총선까지 또는 다음 대선까지 끌고 갈 이슈가 되겠느냐? 저는 그 점에서는
승부수가 아니라 자칫하면 감당 못할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지금 뭐 김포라든지 구리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뜨거워지니까 이거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뜨거워지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강북 같은 경우에 재개발해야 되고 재정비돼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예산이 김포에 쓰인다? 서울 시민들 발칵 뒤집어집니다. 또 하나, 이게 수도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메가시티를 준비했던 곳이 있어요. 법률까지 준비했던 게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왜냐?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모든 게 집중되니까 지방이 소멸되고 있어요. 네. 이걸 막기 위해서 추진된 게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부울경 사람들 다음 총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럼 우리는 영원한 2등 국민이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울경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소위 말해서 메가서울에 대한 반대 여론이 나오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감당 못할 그런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좀 그런 점에서 과연 총선 이후까지 이 이슈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좀 메가시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 교통통신도 발달하고 행정력이 되게 행정 능력이 크게 증진되었기 때문에 광역화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역화가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통합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생활권하고 지금 행정구역하고 불일치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 그래서 이 부분이 서울의 그 메가시티화와 또 부산의 메가시티화, 또 광주의 메가시티화 이런 부분들이 전 정권이 추진하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잘 연계가 되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시너지가 되는 그런 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방향이 맞다. 그리고 내용들은 구체적으로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 생각합니다. 네. 송 교수님께서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뭐 무책임하고 비열한 정치쇼다 뭐 이런 이야기 좀 센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졸속이라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발표되고 한 일주일 전에 했을 때는 정말로 이런 통계들이 있었나? 아니면 실제로 검토가 됐나 했는데 우리 언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취재를 해보니까 김포시에는 지금까지 검토 보고서 한 장이 없어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의 이른바 지도부의 정책위 의장이라는 분이 김포 골드라인 내리는 사람들 85%가 서울서 내렸다고 해서 서울의 출퇴근 인구가 이렇다.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실제 통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부에 조사한 통계가 12.7%가 제 기억을 합니다. 13%가 안 돼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여당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거나 왜곡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행정 대개편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 행정체제 개편을 하는 건데 저 대구에서 편입된 군의군이 있습니다. 군의군의 인구가 2만 3천 명입니다. 김포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8만 5천 명입니다. 근데 군의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총선 앞두고 이렇게 졸속적으로 뚝딱뚝딱 할 문제인가? 저는 지금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찬반을 밝혀라. 왜냐? 김포 시민들이 찬성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거기 편승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반대가 거세지지 않습니까? 좀 전에 박 교수님 얘기했지만 김포가 편입되는 순간 2,500억 원이 넘는 지방세가 줄어든답니다. 그럼 그건 서울시의 예산으로 가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지금 많이 개발이 안 됐던 강북이나 도봉이나 이런 쪽에 벌써 중랑에 있는 국민의힘의 지역위원장들이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거를 당장 어느 지역이 들썩거리고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니까 저 표가 우리한테 오나? 이거는 집권 여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국민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거가 목적이지. 그 한 표를 위해서 다른 지역까지 전반적인 우리 국토 균형 발전을 다 내팽개치고 접근하겠다? 저 우리 국민들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저는 김포 시민들도 차분하게 보시면 아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런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김포 시민들께 단 두 가지의 선택지만 주고 선택해라. 그러니까 경기 북도로 편입될래, 서울시에 편입될래라는 단 두 가지의 선택지만 주어진다면 서울 편입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3의 선택지, 그러면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 분도를 포기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새로운 문제죠. 그거는. 네. 그렇죠. 제3의 선택지가 있을 땐 다른 문제고, 제가 알고 있는 메가시티화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경기도 지사를 했던 김문수 지사 때 적극 추진되기 시작했던 GTX, 그러니까 경기도와 서울을 남북간으로 동서간으로 이렇게 횡단하는 광역 고속철도망의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주장했던 광역 서울도 같은 게 메가시티화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950만 서울 시민에 100만, 200만 더하는 거는 메가시티라고 명칭하기는 조금 본래 의미와는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송 교수님 아까 광역화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 뭐 광역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이게 어떤 이 총선을 앞두고 꺼낸 전략으로는 괜찮나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네. 대개 저도 경험을 해보면 행정수도 관련된 부분도 사실 대선 과정에서 뜬금없이 금방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논쟁과 논쟁을 거쳐서 이해의 조정을 거쳐서 결국은 세종시가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주청원 통합 관련된 부분도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어떤 통합은 어떤 규모의 경제나 산업 배치나 여러 가지가 어떤 생태계를 갖다가 어떤 레벨업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을 주도하는 정치 세력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얘기가 나오니까 고양, 부천, 광명, 구리, 하남 이렇게 어떤 수요가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생활권하고 어떤 행정구역하고의 불일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총선 때에 아마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후보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이것을 지지해 준다면 결국은 그것이 관철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의견 수렴과 추진 과정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 일단 일단 던져놨으니까 이것대로 추진이 되고 굴러갈 것이다. 지켜보면 된다. 결국은 통합하겠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 경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어쨌든 이슈 선점에서 민주당이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있어서는 어떤지 짧게만. 그렇죠. 이제 아무리 이제 선거가 앞두더라도 여당이나 정치인들은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민생 이슈 이거 좀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는데 국민들 지금 고금리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고물가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민주당이 좀 더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드립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뉴스와이드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